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기대감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휴대폰 문자 내용이 포착되면서 다시 일말의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욱 공수처장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여운구 공수처 차장과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 차장이 말합니다. 강경구, 호재우는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모두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입니다. 여기에 김 처장은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 이라면서 아쉬워하면서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뇌부가 공수처장 후임 문제를 두고 판사 출신이 나서줬으면 한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장 후임 인선 작업을 방치해오다가 공수처가 뭔가 세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 후임 작업에 들어갔고 최근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 수뇌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현 공수처 수뇌부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구나. 검사에게 이 조직을 맡기면 안 된다. 이 조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김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영장에 관해서도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여 차장이 말합니다. 처장님 말씀대로 5번째 영장은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여기에 김 처장은 윤재남, 이민수 1패식으로 그래도 유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은 등등 같다고 답합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윤재남, 이민수 판사에게 각각 한 번씩 기각을 당했고 그래서 1패식이라고 얘기했던 거고 유창훈 판사는 아직 공수처의 영장을 심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창훈 판사는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된 5번째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영장 청구를 말하는 것이고 현 수사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감사원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대한 영장을 치긴 칠 것인데 비교적 괜찮은 판사를 만날 수 있게끔 그 청구 시기를 잘 골라서 치겠다는 의미죠. 이번에도 기각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자 내용은 공수처 수뇌부가 감사원 유병호 등에 대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마음을 먹었고 그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감사원의 유병호를 친다. 그것은 공수처가 윤석열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논란이 되면서도 언론들이 물어뜯을 것이고 유약한 공수처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김진욱 공수처장의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처장을 원하고 조직을 유지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감사원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감사원을 친다. 윤석열을 친다. 어제 CBS 한판승부 방송에서는 감사원 관련해서 충격적인 취재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보도하는 언론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방송 내용을 정리하는 CBS 노컷뉴스에 기사와 칼럼 딱 2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최재 감사원장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감사원 앞마당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에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최재회는 그대로 강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감사원장이 주재한 결혼식이 감사원 앞마당에서 열리니까 많은 하객들이 왔고 그들을 지하철 안국역에서 감사원까지 호송하는데 감사원의 공용버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이후 감사원은 직원들은 감사원 앞마당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는 시행규칙을 새롭게 만들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쳐놓고 이후 문제의 소지를 없앨 법을 만들어 넣었다. 지금 야당 대표는 1,000원 추가해서 채소량 2배 늘려서 법카 긁었다고 중대한 세금 유용이라면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당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결혼식을 올린 최재의 둘째 아들은 현재 정부 부처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결혼식에 정부 부처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정부 부처를 감사하는 곳입니다. 이럴 때 그 정부 부처를 두고 피감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지 아들 결혼식을 감사원 앞마당에서 진행하면서 그 초대장에다가 감사원에서 합니다라는 것을 떡하니 써놓고 여기저기서 몰려온 피감기관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금을 축내면서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까지 잡았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여기에 감사 직원들도 축의금을 함께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캥겼던지 감사원 직원들의 축의금은 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직원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직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 더욱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가리 통뼈 아닙니까? 바로 이 짓을 다른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이 하는지 감사해야 할 것들이 버젓이 공개적으로 지가 하고 있고 법까지 바꾸면서 완전 범죄를 꾀했던 겁니다. 이것은 보나마나 그 상위법에 걸리고 정권이 바뀌면 깜빵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다가 아니죠. 이런 사적인 짓을 할 정도면 공적인 일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최근 감사원은 내부 저항 세력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 말 저 말 안에서 막 나오니까 그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감사했던 5명을 딱 찍어서 너희들 문재인 정부 봐줬지 라고 지목했고 징계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을 재감사를 진행했는데 그 재감사 결과가 주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모든 감사위원들은 동의했고 최재의 감사원장까지 야,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면서 결재까지 했는데 여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뛰쳐올라와서 왜 결재를 했냐, 더 센 게 나와야 한다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최재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감사해도 주의라는 가벼운 결과가 나오자 그 5명을 징계했던 명분이 서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내부 기강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최재는 이 정도면 됐다 라면서 재차 거절했지만 계속 유병호가 압박을 하자 결국 유병호의 뜻대로 재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생긴 이래로 감사원장의 결재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5명이 진행했던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가 봐준 게 아니라는 것이고 최근 전현희 표적감사 관련해서 유병호가 감사 결과를 조작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게 감사 결과를 지 마음대로 바꾸려는 짓을 유병호는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감사원장 체제에는 바지고 실세는 유병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는 최재와 유병호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까지 17명을 피의자로 잡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17명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CBS 구용의 논설위원은 쇼크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재벌 회장들 재판에서 공동변호인단은 큰 문제가 됐다. 그룹은 회장은 물론 부사장, 전무, 상무까지 연루된 범죄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가 검찰로부터 증거인멸과 진술 담합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왜냐하면 이 공동변호인단의 구조는 아래 직원들 진술은 모조리 회장을 위한 방탄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하가 딴소리를 하면 해당 변호사가 그걸 최상위 상급자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진술 담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오로지 최재, 유병호를 위해 진술하라는 감옥에 나머지를 가둬두기 위해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명의로 나가는 보도자료에 그 변호인단의 입장을 함께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신세인 본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적기관의 보도자료로 뿌리는 게 과연 이게 맞습니까? 완벽한 사유화죠. 더욱이 유병호는 공수처의 소환주사에 수차례 불응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서를 내고 있는데 그 의견서를 변호사 출신의 감사원 직원에게 이것을 시켰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송사를 업무로 시켰다는 것인데 앞서 최재가 했던 것처럼 유병호도 그러한 의견서를 써줄 수 있다고 감사원 내규를 최근 수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두고 구용의 논설위원은
무협지를 좋아하는 유병호가 주와 인마에 들어간 상태라고 개탄했습니다. 이것들을 쳐넣을 수 있는 것은 현재 공수처가 유일한데 앞선 김진욱 공수처장의 문자를 보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것들이 구속되는 꼴을 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래도 공수처 화이팅! 마치겠습니다.